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요 하반기를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법을 이제 한번 확인도 하고 또 정리도 이제 해야 되는가를 좀 더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데, 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지 사실은. 이 지금 이 필요한 지금 내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말이죠. 첫 번째는 이제 9월달 가면 7월, 요 이제 5월달, 6월달 지나면 말이죠.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이론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론을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반기로 넘어서면 말이에요. 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료가 예문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게 우문론이 됐든지 형태론이 됐든지 통사론이 됐든지 의미론이든지 담화론이든지 뭐 규범이든지 간에 말이야. 중세국 문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자료를 가지고 말이죠. 그 자료에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야. 파악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파악해 본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야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책을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요 6월달 지나서 7월달 되기 전에 7, 8, 9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사실 문제풀이라고 하는 그 과정의 성격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통해서라는 말이 여기에는 모두 포함이 돼. 문제도 물론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해야 되고 문제를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은 특히나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문법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도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정리도 한번 해보고 말이죠. 이런 이제 이 방향으로 말이야, 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문법의 어떤 그런 이제 공부 내용의 어떤 그런 이 로드가 좀 이제 다시 설정이 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된 어떤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혹시 나중에라도 상황이 되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료를 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 읽기 자료 있잖아요. 강의 자료도 있고 또 교재도 있고 말이지. 거기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에 대한 문법적, 그 자료에 해당되는 문법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해보는 말이야. 이제 그런 좀 시간을 가져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게 응용에 굉장히 필요한 말이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봐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그 지금은 말이야 이제 기출 문제를 이거는 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데, 기출 문제의 이 형식, 문제 형식 있죠. 이걸 좀 보면 돼. 그러니까 기출 문제 문제만 봐.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게 답이 뭐지라는 게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일단 말이지. 그래서 혹시 답답해서 답이 뭔가라는 걸 고민해보고 말이야. 또는 그동안 나라 이제 기출 문제를 뭐 풀이도 했지만 말이야.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데, 이 형식을 좀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죠. 그 기출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이지. 그런 유의 문제는 또는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패턴은 같을 수 있지. 특히나 최근 이렇게 가요. 3년. 조금 더 가면 5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더 가면 10년 정도까지 가봐도 좋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제 갈 수 있으면 가보는데, 정 급하면 3년이야. 아니면 5년, 7년, 10년이죠.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하는 게 좋아. 의문론, 뭐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담화론, 이게 분야별로, 중세공부 다 분야별로 최근 3년 아니면 5년, 7년, 10년까지. 문제 형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에 익혀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차피 우리는 말이야 할 수 없어. 현실이 말이지. 현실이 최종적인 만남은 고수의 만남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고수냐라는 거 말이야. 답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답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 보면 답이 뭔지 나와. 그러니까 좀 경우에 따라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고수는 혹시 아닐지언정 말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래도 우리가 견뎌야 되잖아. 그래서 그 기출 문제의 그 형식을 좀 여러분들이 자꾸 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좀 놓고 자꾸 봐봐요, 그냥. 너무 답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말이야,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뭐랄까, 좀 혹시 좀 이게 뭐 좀 뜬구름 잡는 말이야, 지금. 그런 이제 방식으로 혹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에요. 모르는 거 있죠. 모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오문론은 좀 약해. 나는 통산론이 좀 약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르는 부분, 약한 부분들이 있고 말이야. 혹시 또 한 가지는 통사론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약해. 근데 이 모르는 부분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보다는 말이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그게 실력이야. 왜? 그래야 뭔가 대응책이 나오는 거 아니야. 모르는 부분이 뭔가 도대체. 어떤 부분을 모르는가? 또는 왜 모르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 부분이 싫은 거하고 싫어 나는. 이런 거 있잖아. 유난 싫은 부분 있잖아. 중세구문법 싫어? 안 싫지 이제. 나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웃기고 있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싫은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약한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은 것을 싫어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내 실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질 않잖아.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또 싫은 건 또 어쩔 수도 없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건 그렇다고 쳐도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모르는 부분이 어딘 부분인가 나는. 이 전체 문법을 통틀어서 말이죠 지금. 그리고 도대체 나는 왜 그 부분을 모르나 도대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건가. 그게 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입체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아직은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잘 모르는 건가 말이지. 그러니까 왜까지 혹시 가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는 명확히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래야 그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대안을 자기가 세울 거 아니에요. 대책을 말이야. 그 모르는 부분을 고민하고 그 부분을 채워가는 게 그게 이제 실력을 늘려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아는 것은 그냥 알죠, 자기가. 아는 것은 아는데 나는 도대체 어느 부분들을 잘 모르는지 그 모르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은 진짜 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뭐 그게 수업 자료가 됐던 강의 자료가 됐던 읽기 자료가 됐던 교재가 됐든지 또는 개론서가 됐든지 간에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찬찬히 놓고 한번 이렇게 뒤져봐. 이렇게 쭉 넘겨가면서 말이지. 나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말이지. 분명하게.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지금 이렇게 쌓아져 왔구나. 이 부분은 전혀 내가 지금 공부가 잘 안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안 돼 있구나. 응? 왜 안 돼 있구나. 어떻게 안 돼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줘야만. 그러니까 그 구멍을 찾아야만 말이야. 이거 메꿀 거 아니에요. 그 구멍을 말이야. 그래서 그 구멍을 찾는 그 모르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찾아내는 말이지. 이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거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나는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거 없이 하반기에 우리가 이 문법에 대해서 해야 할 학습 전략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7월달 지금 문제풀이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혹시 또 더 좋은 돌파구가 말이죠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라도
나에게거나 학원에 말이죠. 뭐 답답한 게 있거나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말이지 하는 게 있거들랑 상담을 요청하면 돼요. 학원에다가. 뭐 전화로 하던 뭐 저 줌으로 하던 말이지 이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직접 한번 나오든지 말이죠. 아무튼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학원에 신청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김준 선생님하고 나는 상담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얘기해 줘요, 그냥. 그럼 내가 이제 연락을 받고 상담 입자를 잡겠지. 그래서 나는 그래서 보통 월요일이 좋아. 요일로는 말이야. 그래서 뭐 전화를 해도 되고 학원으로 해도 되고 나한테 해도 되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혹시 필요한 그런 이 고민이 되는 말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들랑 꺼리낌 없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상담을 나에게 요구해도 괜찮아요.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이 밟아주는 것도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문법을 정리하고 이제 더 이제 이 높은 곳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말이야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일 수 있어서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그 취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공부를 이런 방식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하반기 학습 전략의 핵심 내용들이었어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만난 것처럼 지금. 네. 자, 요 시간은 이제 국어 교육론과 문학 하반기의 학습을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금 몇 가지만 이미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미 1월 달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근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이름은 둘로 나눴지만 국교론과 문학으로 둘로 나눠 놓았지만 같은 계열로 좀 묶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왔던 일입니다. 이론 관련된 거죠. 이미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던 거 이론 공부했고요. 특히 이제 국어교육론은 화법독수작문 이론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화법독수작문 공부했을 것이고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분석 연습 제가 이걸 다 하라고 했었고 해왔을 거예요. 이 큰 제목들. 요걸 이제 둘로 나누는데 이거 해왔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하반기라는 얘기는 7월입니다. 7월부터 특히 끝까지이긴 한데 7, 8, 9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으로는 7, 8이 아니라 세 달 7, 8, 9를 얘를 숙성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숙성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으냐 하면 얘가 밑에 있죠. 우리 그 화독장 문학 교육과정 공부하면서 내용체계 공부했습니다. 지식기능 태도 실제라는 2012는 그랬고 본질 수행 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 그 2012 내용체제인 지식기능 태도 실제처럼 보시면 돼요. 이 표가 이게 내용체 제가 생각하는 내용체계 표야. 자, 기준은 얘입니다. 7, 8, 9월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작업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1월부터 6월까지 기출을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뭐 스터디도 하고 있고 뭐 공부도 하고 있고. 근데 7, 8, 9월에 다시 기출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던 사람도 있고 끝난 사람도 있고 뭐 제각각 이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제각각이지만 가장 기반은 기출이다. 바탕. 얘를 토대로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제가 생각하는 옳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되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시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드리면 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교육과정도 확인하고 분석도 하고 이게 뭔지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기출 분석은 뭘 하는 거냐? 당연히 출제 의도 분석이죠. 그 다음에 과정, 그리고 예시답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해야 돼. 이것만 도출해서는 의미가 없다. 자료를 아무리 많이 붙여도 소용없다. 정확하게 얘가 어떤 순서도를 거쳐서 나오느냐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문, 제가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제시문, 그리고 작성 방법. 요게 바로 의도, 이게 바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내고 있구나라는 눈이 이제 생겨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기출을 했건 또는 눈을 조금 떴건 안 떴건 이제 이걸로 확정져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게 기반이야, 기반. 얘를 공부하다 보면 얘네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국교론으로 한다면 화독작 이론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 이 속에 이미 있다는 거야, 화독작 이론이. 이미 여러분 이 국교론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 24년 정도 되는 시간, 엄청나잖아. 이 시간 안에 나올 이론이 다 나왔어. 반복적으로 다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기출 속에 들어있는 이론만 내가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면 시험 보러 가도 돼, 국교론은. 다르게 애태울 필요가 없어. 다만 그 이론들이 어떻게 녹아있는가. 얘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출제자가 얘를 어떤 방식으로 녹여내는 그 실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었다, 제시문을 분석했다, 보기 분석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들어왔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란 얘기야. 그런 기출풀이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하반기에. 자, 이걸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분명히 이런 공부했잖아요. 1, 6월 동안 이렇게 녹여냈구나. 내가 말했잖아. 여기 나온 이론이 거의 다 나왔다고. 핵심 이론은 다 나왔어. 물론 서브 아주 격까지도 있어, 분명히. 근데 그 본질의 이론들은 이미 이렇게 문제로 다 나왔어. 그럼 기출을 그렇게 보면 이론이 이제 완전히 내 거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서를 한 번 더 본다는 개념이 아니야.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 돼. 1, 6월을 공부했다면 차례대로 공부해 왔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차례대로 공부해 왔을 거예요, 순서대로. 맞죠? 화독작을. 그러니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이론서에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고 어떻게 녹여냈구나. 이 눈이 떠야 다음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론이 다시 보이는 거야. 이걸 풀면서 이론을 이 재점검이란 말이 그냥 재학습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밑줄 친 거 읽는 게 아니야.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다르게 보인다, 얘네들. 이론들이 다르게 보인다. 왜? 이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 다르게 보인다는 누구처럼 보인다? 출제자가 이론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출제자는 이론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게 확 눈이 떠져야 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기출을 본다는 거. 이해되시죠? 교육과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 4, 5, 6 화독작, 문학교육과정까지 다 끝냈어요. 이 친구들은 교과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고 성취 기준이 왜, 해설이 왜, 자료가 왜, 본문이 왜, 학습활동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눈을 떴다고 봐요. 다 외운 게 아니라 눈을 다 떴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 그 성취 기준이 어떻게 녹아있는지가 기출 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걸 분석하다 보면 얘를 또 재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 6월 동안 공부해서 떴지만 그 뜬 눈을 출제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출제자가 성취 기준과 해설과 자료와 교과서 본문과 학습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가늠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야 모의고사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영역이 섞여 있는. 그 2달이면 충분해. 근데 이거 시간 작업이 걸려. 그래서 3달을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걸려. 다시 다 불러와야 되거든. 근데 화법은 화법대로 묶어서 불러오는 거야. 묶어서. 그러니까 기출도 화독작 모의고사처럼 보는 게 아니라 화법은 화법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우리 수업대로 본다면. 공부가. 예를 들어 3월에 화법을 했어.
그리고 4월, 5월, 6월에 화법을 안 했죠? 7월에 3주 동안 다시 화법을 공부하는 거야. 다 불러와야 돼. 다 다시 불러와. 얘를 통해서. 얘가 재인시키는 거야. 이게 화세가 아니라 얘가 단서가 되어서 얘네들을 다 불러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까지? 출제자가 다시 불러오며 환기시키면서 출제자가 얘네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아, 지문을 어디까지 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 지문은 여기까지 써먹으려고 이 부분을 써먹으려고 냈구나. 이걸 알아야 모의고사 가서 그거 연습 문제 풀고 딱 정제된 거 쓰는 연습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 시간이 7, 8, 9월이 단순히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많은 문제 풀어야지. 좋다고. 대신에 이게 다 돼야 돼. 동시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3주 예를 들어 3주 화법을 하거든. 화법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통짜리 문제를 기출을 변형이에요. 근데 다 우리 공부는 기출이 아니라 다 변형입니다. 이 변형이 무슨 의미냐면 조건이 2개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의 조건이 2개야. 점 하나, 점 둘. 근데 얘가 징검다리 문제가 없어. 이 사이에. 제가 아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이 그냥 문제를 보면 딱 답 2개로밖에 질문 2개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스킵하는 게 많아. 거기에 징검다리 문제를 놔주는 거예요. 그 2문제의 궁극적인 2문제에 도달하려면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야. 근데 출제자가 다 낼 수가 없으니까 다 소거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변형이라는 건 기출을 그 예시 답안이 나오기까지의 서브 징검다리 문제들을 쭉 놔주는 거야. 그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아, 출제자가 요게 돼야 요거가 돼야 본 문제가 풀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구나가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기분이 미치는 거야. 미쳐. 아, 내가 알아야 될 게 그 서브를 풀어야. 그럼 서브를 풀려면 무슨 이론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독해해야만 그 서브 문제가 풀려야만 본 문제가 풀리거든. 그걸 3달 동안 무수히 연습하는 거야. 화법 3주, 독서 3주, 작문 3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문학 다 공부했던 거잖아. 문학, 그죠? 다 공부했던 내용이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론 국교론 시간에 했지만 분석까지. 얘도 이 강의도 들었고 강의를 제가 제공하기도 했고 설명도 본수업 시간에도 했고 이 속에서 얘가 어떤 필요가 있는 이게 중요하잖아. 이제는 또 쭉 나열해서 우리가 흐름대로 공부했지만 정작 이 속에서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할까? 이론이 갈래론이 문학사가 도대체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는 완전 집중이야. 이제 문제로 집중해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공부한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분들이 역시 마찬가지 출제자가 어떤 의미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화 시켰을까? 완전히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형태가 역시 문제로 만들어집니다. 본질은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형태는 성취 기준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야. 문학도. 확인 역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작품 분석 연습하는 거야. 뭘 통해서? 기출에 이제는 기출에 출제되었던 기출 작품 문제를 분석하는 거야. 그럼 그거 왜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나온 게 또 나오기도 하지만 뭘 알기 위해서냐면 정확히 분석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작품, 안 나온 작품을 공부할 때도 사고가 돌아가게 돼 있어. 이게 합리적인 거야. 무조건 이건 나왔었으니까 안 나오고 안 나온 작품 볼 거야가 합리적인지. 우리는 수업 시간에 나온 작품도 봤고 안 나온 작품도 봐왔어요. 시대 흐름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는 일단 기본적인 특정할 게 뭐냐면 기출되었던 작품에 일단 집중할 거야. 기출 작품에만. 왜? 그게 문제로 나왔을 때 출제자가 왜 냈고 또는 소설을 왜 여기까지 잘랐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간간히 얘기했지만 실체를 가지고 아주 깊게 왜 여기까지 왜 잘랐고 중략을 놓았고 왜 전략 줄거리를 놓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쓰임인지 그러니까 이 7, 8, 9월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를 확인하면서 재점검하는 시간이야. 3개월 걸려. 그럼 보여 이제 실전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이론이나 이런 제시문 분석이나 작품 분석으로 왔다면 7, 8, 9월은 문제를 놓고 다시 얘네들을 다 끌어오고 그리고 징검다리 놓고 출제자들이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계속 굴리면 훨씬 확대되겠죠. 내가 이론을 그러면 다른 이론을 이제 만약에 여기 안 나왔다. 어떤 이론이 있다.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 가져가나.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어디까지 가냐? 이거 나오겠구나. 가져가는 거야. 3개월은 그거 하는 거야. 이거 나오겠구나. 화독작이라면 토론이 나왔으니까 토의가 나오겠구나. 협상이 나오겠구나. 꽤 많이 거의 다 반복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의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런 것까지를 예상하는 거야. 작품도 쭉 우리 문학사 그 문학을 보는 눈에 펼쳐놓은 것처럼 쭉 작품들이 펼쳐있는데 반복되어 나온 것도 있고 중요한데 또 나올 만한데 꽤 오래전에 나온 것도 있고 또 나올 만한 것도 있고 이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찍어보는 올해 이런 작품 나오겠다. 물론 여러분이 제가 해드리지만 여러분도 찍습니다.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찍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찍고 그 출제자의 그 의도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실제 시험장에서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도 그런 이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하반기 중에 7, 8, 9는 이제 9월, 10월도 공부를 10월, 11월 마지막 10월, 11월도 여전히 이 공부는 해야 돼. 부족한 거 여름 채우고 그리고 모의고사지. 완전히 모의고사 체제로 가는데 그중에 이 하반기는 3개월, 7, 8, 9월을 얘기하는 것이다. 뭘 해야 되느냐? 다시 다 불러오고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출제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냈는지를 징검다리를 통해서 낱낱이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을 가지면 눈이 이제는 이것까지 합쳐진 눈이 된 거야. 지금까지는 요게 좀 더 집중했다면 이제 이것까지 다 헤쳐진 눈. 그걸로 10월 달에 총정리한 부족한 거 채우면서 이제 실제 시험 이 모의고사 답안지에 4줄에 맞춰서 2줄에 맞춰서 쓰는 연습들을 하면 충분하다.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건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기존에 해왔던 거 다시 다 끌어내서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 이거 오늘 박지원 선생이 했던 말과 그 작품과 똑같아요.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 작업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 하반기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나머지 공부들 잘 해서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일 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